이번 시간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캔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캔들 패턴도 등급이 있다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캔들의 모양과 움직임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평선을 곁들여서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캔들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봉의 길이와 꼬리의 형태 등으로 가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것은 여러 캔들이 연속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조 지표보다 캔들 차트가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보조 지표라는 것은 모두 캔들 차트 수치를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을 보고서 충분히 분석을 한 후에 보조 지표를 또 본다는 것은 이중 분석으로서 시간 낭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미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1차 검증의 재확인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만으로 구속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증이 없는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1차 수사에서 못 건진 그 물증이라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증만 굳히는 그런 요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증이나 알리바이를 가져와 버리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증이나 알리바이를 찾는데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답을 찾다가 답이 없으면은 그냥 패스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 매매에 있어서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캔들 차트를 보면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찾아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를 굳이 보조 지표까지 들이대면서 풀려고 해 봐야 결국에는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 지표라는 게 이제 효용성을 가지려면은 그 1차 원천 데이터죠. 로 데이터에서 짚어내지 못한 것을 규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조 지표를 쓰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런 케이스를 거의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볼린저 밴드나 RSI 요거를 보고서 이제 판단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캔들만 제대로 봐도 다 알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열이라든지 어떤 주가의 강도 이런 것을 굳이 2차 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2차 분석 또한 이제 1차 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함수식이나 조건식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본능과 그다음에 마음, 그다음에 매매에 개입해 있는 그 욕심을 읽어야지만 비로소 그 스토리 라인을 분석해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를 맹신하는 것은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따르고 싶은 교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면 B다식의 어떤 그 기술적인 논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다 결부시켜 가지고 뭐 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문제를 피하는 게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깝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쉬운 문제, 한가운데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를 용기를 가지고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배짱도 필요하겠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문제를 애써 이런 복잡한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시장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답이 나와 있는 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에 가장 근접한 것이 현재로서는 캔들 차트에는 없다는 겁니다. 캔들 차트 역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컨센서스에 가장 가까운 지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캔들 넘어서는 그런 지표는 사실상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티어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급을 나눠 보는 그런 인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캔들 가지고도 한번 그 티어 계급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S급부터 인제 D급까지 요렇게 캔들의 모양별로 한번 나눠 봤는데요. 요거를 인제 그림으로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급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 계단식 상승 캔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강력한 상승 신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요. 요 중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캔들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계단식 캔들이 또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갭이 뜨고 또 갭이 뜨고 연속적으로 또 적산병이 뜨고요. 고렇게 쭉 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식 캔들이 처음 뜨는 요 모양 요 상태에서도 요런 상태에서도 이미 고가를 찍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인제 적산병인데요. 일방적으로 인제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쭉 오르기만 하는 고런 차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캔들 패턴이에요. 그래서 적산병은 양봉이 3개 이상 연속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5 일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 짝짝이라는 캔들인데요. 이게 양 요런 식으로 나오면 양봉 짝짝이고요. 그다음에 양음식으로 나오면 음봉 짝짝이가 되겠죠. 비슷한 길이의 캔들이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하락을 하다가 추세가 반전되는 고 타이밍에서 급격하게 반전이 될 때 요런 식으로 인제 짝짝이 캔들이 나오게 되고요. 요게 쪼끔 지연이 되면은 인제 V자형 캔들이 되고 그다음에 더 지연이 되면 인제 뒷박형 캔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추세가 반전되면서 요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 티어에서 인제 갭 상승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갭이 뜨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갭이 뜨고요. 그 이후로 인제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갭이 뜬 이후에는 인제 매물이 일반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S 티어처럼 이렇게 막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고런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한 템포 쉬는 고런 음봉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횡보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꼽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인데요. 그 상승하는 중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보통의 이제 장대 양봉은 이전에 나왔던 캔들의 몸통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장악형이라고 하는데요. 장악형 캔들은 이전에 매물들을 한꺼번에 하루 만에 잡아먹고 올라가는 캔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상승 탄력이 추가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고목나무의 매미 캔들이라는 건데요. 요것도 인제 장대 양봉 이후에 나오는 캔들이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그 양봉의 위쪽에 이렇게 고목나무의 매미가 붙은 것처럼 이렇게 몸통이 작은 짧은 캔들이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슈팅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뎁박형 캔들인데요. 뎁박형 캔들은 인제 하락을 했을 때 요게 이제 다시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양봉 짝짝이보다는 좀 약하다. 시간이 지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바가지형 형태로 그다음에 경합, 양 요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꽤 많죠. 이제 그다음 티어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중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 캔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일렬 횡대로 이렇게 쭉 짧은 어떤 캔들들이 쭉 일렬 횡대로 쓸 때가 있죠.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 보면은 대부분 하나의 선 안에 중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건 이제 당분간 박스권을 횡보하거나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뭐 통통이 그다음에 삼각수렴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쳐 있고요. 그 안에서 캔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위쪽에 위치한 어떤 이평선을 맞으면은 맞고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위치한 이평선을 맞으면은 또 튀어 오르고요. 고것을 요 안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통통 튀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락 또는 인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 도움 닫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간 조정의 어떤 캔들의 움직임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이죠. 다음에 인제 하락하는 모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인제 개파락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고목나무의 개미라고 써 놨는데요. 고목나무가 있으면은 고 밑에 캔들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우에는 보통은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개파락이 한 번 떴고요. 장대 음봉이 2번 떴고 그다음에 또 고목나무의 개미 패턴이 떴습니다. 이렇게 인제 좋은 캔들 또는 나쁜 캔들은 서로 연속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연속성 안에서 추세 전체가 완전히 꺾여 버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역대박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역대박형은 이제 바가지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추세가 반전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캔들 모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식으로 요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오게 되죠. 계단식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흑산병, 음봉이 3개 연속 이상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음봉 짝짝이인데요. 요런 식으로 인제 양봉이 길게 나왔다가 그 인제 몸통 길이에 준하는 음봉이 다시 또 나오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런 꼬리랑은 상관없이 거의 높은 확률로 연속 하락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을 이제 분석하실 때는 단봉보다는 여러 캔들의 어떤 연속성에 주목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속되는 흐름 속에서 스토리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보초병 하나만 이렇게 매수를 해 보거나 매도를 해 보거나 함으로써 이 풍향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를 때는 어떤 뭐 잔디라든지 휴지 같은 거를 이렇게 바람에 날려 보면은 그 바람의 방향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제 언제든 뉴스에 의해서 상황은 반전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은 뉴스보다 빠른 게 바로 캔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반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잡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인제 고가에서 반전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쓰리봉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컵핸들 모양으로 나왔을 때도 최근에는 컵핸들의 마지막에 쓰리봉을 찍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추가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각각의 캔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